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0일 공개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언제나 겸손 방송을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꼭 주식으로 성공하셔서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음, 그렇죠. 오늘 시장 어땠나요?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 오늘, 그렇죠? 달라졌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을 이걸 봤을 때는요, 시장 좋았어요. 네, 역시,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은 급락이 나오더라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여전히 지수는 상승이 나왔고요. 뭐 코스피가 2195입니다. 무려 2195예요. 3월 19일에는 1439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지금 며칠 지났죠? 몇 달이 아니라 거의 뭐 그렇죠? 여기 3월 19일, 그 다음에 4월, 5월, 6월입니다. 세 달도 안 됐는데 지수는 700포인트가 이상 올라갔죠. 네,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7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이러한 돈의 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다. 지금은 어떤, 물론 기업의 내년 실적, 내년에도 경제가, 그러니까 내년에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시장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시장의 자체가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지금의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제 정상화가 된 겁니다. 이제서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그 이벤트, 이 급락, 하늘이 내려줬던 이 급락을 누군가는 기회로 활용을 했을 거고요. 그 누군가는 안타깝지만 주식의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겸손 시청자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잡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진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계좌를 또 우리 마트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이 계좌를요. 여러 사람들 이제 보내줬는데, 여기 마트님 계좌를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놨어요. 네, 예, 다 아시죠? 예, 보세요, 요거. 자, 수익 현황입니다. 계좌 3개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총 수익 현황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게 지금 한 개예요. 계좌가 한 개. 또 계산해 보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대신 누가 좀 계산 좀 해주세요. 이거 보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네. 수익률이 저번과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 이게 또 두 번째 계좌고요. 이게 세 번째 계좌입니다. 네, 이게 세 번째 계좌. 네, 이게 세 번째 계좌고요. 이게 두 번째.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할 얘기는, 물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럼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고로 이 계좌는 코로나 때 산 종목이 아니라, 밑바닥부터 산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해왔던 계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계좌 자체가. 폭락을 맞은 계좌예요, 이 계좌가. 폭락을 맞고 올라온 계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계좌예요, 이런 계좌들은. 네, 그렇죠? 네, 깔끔합니다. 자, 여러분들 확인되셨죠? 자, 이것도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마트님은 떼돈 벌었어요. 떼돈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 뭐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또 한 분이 102%또 찍으셨어요. 우리 물망초님이신데요. 102%.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100%를 제대로 찍으셨습니다. 그렇죠. 경선과 같이 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식을 처음 해가지고 100%를 찍으셨다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마트님도 축하드리고요. 물망초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네, 200%를 향해서 300%를 향해서 그 이상 향해서 네, 오랫동안 가치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저 이겁니다. 네, 830만원짜리죠. 네, 이것도 이제 물망초님 건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레인저님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레인저님 거고요. 네, 레인저님도 축하드리고요. 네,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의 결과예요. 결국은 1월부터 5월 달까지 이 수익률인데, 이게 가치 투자의 결과입니다. 폭락 맞고 나서 이게 플러스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네, 수익 난 것들도 엄청나게 있고. 자, 이 모든 계좌 다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네, 이거 계좌 확인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VIP 회원들 계좌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일일비 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무엇이냐? 그럼 내 종목은 아직 급등이 안 나왔는데 내 종목은 그럼 안 올라갔다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시청자분들 중에. 순서가 다 있어요. 종목마다. 그 순서가 잠시 뒤로 미룰 뿐이지 결국에는 그게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좋다면, 말 그대로 좋은 회사라면 기업을 믿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그 폭등의 사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지금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이게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네, 3만원대 종목이 지금 26만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뭐 어디 개별 테마주들도 아니고 뭐 미친듯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는 미친 폭등입니다. 그럼 이게 왜 나왔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카타르 뭐 누가 모릅니까? 그 카타르 LNG선 그거 치고는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무서운 게 가끔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 자체가. 그 어떤 사람도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렇게 가는 이유를 설명해봐라. 아니, 카타르 LNG선 고작 그건데,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조선주의 큰 사이클이 왔는데, 이때 지금보다 돈을 몇 배 이상을 더 벌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올라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즉, 한번 딱 팡 하고 이게 수급이 일시적으로 딱 쏠리잖아요. 수급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세력들, 특정한 어떤 우리가 출처불문 알 수가 없는 그런 세력들 플러스 개인들의 그런 게 일시적으로 쏠려버리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겸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 또 이런 데서 사가지고 바로 이걸 먹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철학이 중요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1년, 2년, 3년도 저는 짧다고 보거든요. 1년, 2년, 3년, 4년은 이건 짧아요. 주식 자체가. 10년, 20년, 30년을 딱 넓혀보면 그게 하나의 점이죠. 하나의 점.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중공업의 지난 20년의 사이클 보면 결국 여기서 샀다면 갔다는 거잖아요. 20년 뒤에 보니까 20년 전에 이 회사를 15,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이거 그냥 뭐 한 20배 먹으면 된 거 아니에요? 15배?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100배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30배 가는 것도 있고 50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점이에요. 모든 게. 자, 여기 꼭지 치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았죠?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갈 텐데요. 어차피 갈 때. 이 기업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내일 일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모레, 이번 주 스윙, 다음 주, 이번 달, 다음 달, 올해, 내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정하고, 즉 장기 투자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그걸로 가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그거잖아요. 하루 먼저 사고 하루 늦게 파는 거. 증시격언이잖아요. 이게 유명한 얘기가. 아직까지도 사람들 그걸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는 단타가 된다, 단기 매매가 된다, 손절치고 손절매하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이건 뭐 결과론적이지만 과정이 좋아야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15,000원에 주고 샀든 만원에 주고 샀든 그게 무슨 상관이죠? 15,000원에 주고 샀어요. 만원까지 떨어지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10만원, 20만원 가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선님 2배 진짜 저는 주식해가지고 2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한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거 굉장히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야. 자, 먹고 싶다 이거야. 상한가도 먹어보고 싶고 100%짜리도 먹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내가 물어보는 거지. 자, 당신은 어떠한 주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2배 먹고 싶어요. 저는 상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왜?
이미 장기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가 않죠. 왜? 나는 어차피 2배, 3배, 5배 먹을 거니까. 나는 10배 먹을 거니까. 나는 30배 먹을 거니까. 왜? 나는 10년, 20년, 30년 주식 계속 할 건데. 계속 들고 갈 건데. 극단적으로 주식은 안 파는 거예요. 내가 그 주식을 지금 팔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그 주식은 샀으면 안 됐습니다. 이게 제 기본적인 겸손의 철학입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없어요. 뭐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막말로 나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는 100억을 기부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100억을 벌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못했고. 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이 먹고요. 누구나 다 늙어요. 여러분들. 이 겸손도 늙어요. 제가 세월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저 보세요. 벌써 5년 전 방송할 때랑 지금 얼굴이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지나면 모르겠네. 어떻게 될지. 아이크림도 안 바른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다니까. 세월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배짱이처럼 개미와 배짱이 얘기가 있잖아요. 이솝 우화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배짱이는 지금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최대한 자기 능력 안에서 최대한 하고 싶은 거예요. 돈 벌어봐야 뭐, 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내일 죽으면 끝나는 거지. 병 걸려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안 죽으면. 개미는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곡식을 쌓아놔가지고요. 추운 겨울에 가족들과 쌓아놓은 곡식으로 맛있게 식사를 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겨울을 맞이합니다. 배짱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얼어 죽어요. 이솝 우화는 누가 만들었죠? 이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당연히요. 네. 저는 이 이솝 우화를 굉장히 어렸을 적에 좋아했고, 이젠 어릴 때는 사실 엄청난 사실 깊은 교훈을 깨닫지는 못해도, 아, 열심히 일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은 들어요. 아,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잘 해야 되겠구나.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열심히 방향성을 잘 찾고. 그게 어려운데 사실 쉽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고 손발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 시청자들 중에 내 제발 부탁하는데 여기 50대 이상이신 분들 있죠. 50대, 60대, 70대 이렇게 60대 이상이신 분들은요. 나이를 그렇게 먹으면 젊었을 때 그 열정이 사실 사라진다고들 해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성공하신 50대 분들은 60대 분들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열정이 계속 넘치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의지가 약하고 열정이 약해요.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손발이 안 들어갑니다. 왜? 변화된 거에 적응을 안 하려고 하십니다. 나 때는 이랬어. 야, 나 때는 이게 최고였다. 그럼 내가 묻고 싶은 거지. 그게 최고였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50대, 60대든 20대, 30대든 포기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60대 분들은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왜? 시간이 더 거기서 지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5년만 지나더라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을 써줄 수 있는 곳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정말 특출난 능력과 특별한 어떤 그런 인맥, 요즘
보통 인맥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디 사장 자리를 들어간다거나 이사 자리를 들어간다거나 그럼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노동력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100만 원도 못 버세요. 이게 팩트예요. 자, 그럼 지금 모아놓은 돈이 부동산에 대부분 있다는 겁니다. 5, 60대 분들은. 물론 주식 방송이니까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은 뭐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있겠죠. 20대보다는 많겠죠. 그래도 20, 30대보다는 평균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젊은 20, 30대 20, 30대 돌아보면은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잖아요. 몇 번 실패하더라도. 근데 50대 60대는 한 번 실패하면 이게 타격이 크거든요. 근데 50대 60대 분들이 나는 단기 주식을 단기적으로 한다 하면 저는 너무 깜짝 놀래요. 너무 아찔합니다. 와, 세상에나. 이제 앞으로 그렇잖아. 통장에 1억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1억 있는데 월급 뭐 한 달에 120만 원 뭐 준다고 했을 때 거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일 못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오느냐? 통장에 1억이 있고 투자 금액이 1억인데 이 1억을 단기 매매로 결국 파산을 당한다는 거예요. 파산 당하고 나서의 문제야 이제. 100%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네, 파밍님 안녕하십니까? 단기적인 예측, 단기적인 매매, 단기 매매는 100% 파산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냥 뼈에 새겨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살 때 유언을 할 때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주변인들에게 주식만큼은 단기 매매 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셔야 돼요. 그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 유언이라고 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가장 중요하지 돈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20대, 30대, 40대는 그거를 내 노를 위해서 지금 계속 쌓아나가고 그걸 불리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50대, 60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되겠죠.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에요. 뭐 테마주를 하고 뭘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느냐 결국 단기 매매를 하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지, 테마주라 해가지고 무조건 위험하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50대 60대 이상 5,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희망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요, 누구보다도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대부분 이런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 노후와 자식의 결혼과 바꿔찍기 때문에, 내 노후와 자식들의 사교육, 뭐 대학 등록금, 뭐 그리고 사교육 거기에 맞바꿨기 때문에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뭐 남의 탓 없습니다. 뭐 정부, 나라, 뭐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다 돈 가져가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금 걷어봐야 얼마나 걷겠어. 근데 이 부자들이 빵원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부자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내가 직장에서 명퇴를 당했다. 겸손히 뭐라 그럽니까? 뭐 구조조정 당했다. 전화위복이다.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직장 구하시면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죠, 몇 달 동안.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뭐 어때? 다시 뭐 일해서 벌면 되지. 나이도 젊은데 나이가 무슨 뭐 60, 70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에 1번 한번 눌러서요. 1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직을 당했다거나 명예퇴직을 당했다거나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즉 좋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자는 거지. 왜? 나는 이제 앞으로 부자 되는 행동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부자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부자 될 거잖아요. 겸손 시청자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죠. 왜? 이 겸손한테 빡세게 받았으니까. 교육을 올바르게 받았고 FM대로 받았고 그걸 실천해 했을 뿐인데 여러분들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니 겸손아, 그 부자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은 돈이 없었을 때도 긍정적이었어요. 지금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했기 때문에 돈이 따라온 겁니다.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돈이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돈이 따라가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돈이 붙는 거죠. 제프 베조스, 마크 주커버그,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재벌들이 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투덜투덜 할까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안 돼. 주식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가 안 돼. 우리나라는 지수가 미국처럼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 우리나라는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안 돼. 우리나라는 외국인 기관들 노름이야. 우리나라는 뭐 어디 지배구조 때문에 어떤 재벌들의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진짜 만 가지가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무조건 돈 벌 수 있어. 난 이제부터 장기 투자할 거야. 나 장기 투자만 할 거야. 좀 딱 분산해서 500만 원씩 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뭐 3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5배, 10배, 30배, 100배 먹을 거야. 200배, 300배 먹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왜 따라하려고 그래요? 자,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치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무엇을? 내일 일어날 일. 내가 미래, 단기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실패하는 사람들. 즉,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주식은 계속 사서 모아가는 것이지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주식은 계속 사서 모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10년 후에 뽑아내진 않잖아요. 야, 나무 너무 큰데 야, 이거 뽑아라. 그러진 않잖아. 야, 이거 나무 안 자라는데 야, 이거 다 태워. 한번 갈아엎자. 그러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양정님, 신토미님, 파리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가워요. 추천, 즐겨찾기, 네, 구독, 팬가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다. 그럼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따라 하느냐는 거야. 주식으로 파산된 사람들은 공통점은 단타 친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당신들이 단타를 치냐고. 아직까지도. 그래놓고 남의 탓하고 있고. 본인이 100% 잘못인데 왜 남의 탓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가 부자가 아니야. 난 백도 없어. 나는 학력이 안 좋아. 나는 가난했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오늘만 살자.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겸손 믿고 걸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돈은 따라오니까, 돈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좋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핑계를 대지 마라. 그 핑계는 갖다 버려라.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야당 욕하고 여당 욕하고 북한 욕하고 중국 욕하고 미국 욕하고 뭐 일본 욕하고 사회 탓으로 돌리고, 내가 부자가 못된 것은, 내가 돈을 못 버는 것은 사회 탓. 그건 내 탓은 아니야. 뭐가 잘났길래 그렇게.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엄청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제가 제일 좋은, 제가 물론 저는 뭐 엄청 막 그런 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크거든. 뭐 직장 다니거나 사회생활 하면 내가 만나기 싫어도 부딪혀야 되고, 내가 일을 할 때 싫은 사람을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 어딜 가나 아주 쌍또라이 한 명씩 있고, 적폐 애들 있잖아요. 적폐 개꼰대들. 그럼 막 있잖아. 그런 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마냥, 심지어 사장들도 그렇고 쥐뿔도 없는 놈이 그렇게 하잖아. 저는 안 그래요. 난 안 만나거든. 나는 안 만나요. 내가 걔를 왜 만나?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걔가 100만원짜리 식사 사준다 해도 저는 안 나갑니다. 나도 100만원짜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 스트레스에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당장 주식을 더 사야 되고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주식 당장 사야 되고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최대한 주식을 많이 사야 됩니다. 내가 월급을 300 받으면, 만약에 저는 이제 권장사항은 월급의 30%를 저는 얘기를 해요. 즉 금액은 최소 100만원은 한 달에 100만원은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야 노후에 65세 넘어가지고 뭐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먹고 싶고 그냥 다 먹고, 겸손히 막 겸손 같은 사람들 만나 한 끼 식사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짜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세대로 보면 막 돈 아껴가지고 막 눈치 보이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슬퍼. 그럼 미국 여행 가고 싶으면 미국 가고, 뭐 유럽 여행 가고 싶으면 유럽 가고, 북극 크루즈선 타고 북극 여행 북극곰, 사람보다 많은 북극곰 보고 싶으면 뭐 북극곰 보러 가고, 거기 북극곰 많다고 하더라고. 갔다 온 사람 말 들어보니까. 뭐 아래 뭐 고래도 이렇게 무슨 뭐 이상한 뭐 고래도 보고 펭귄도 보고,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온 거 그 돈으로 주식 하잖아? 나중에 유럽을 그냥 다 돌아요. 그 돈으로. 그 돈을 하나씩 하나씩 주식을 사 모은다면. 지금은 모르지.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반드시 그 대가가 와요. 그 대가가 무엇이냐?
내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단돈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주식을 샀느냐 안 샀느냐. 그리고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느냐. 미래의 부의 척도는 누가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누가 네이버의 주식수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카카오의 주식수를, 누구는 100주 있고 누구는 1000주 있고 누구는 뭐 한 주밖에 없고 누구는 아예 없고, 완전 양극화가 나눠지는 거죠. 소득 양극화, 그렇죠. 자산 양극화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심해지잖아요. 어떠한 나라를 가더라도 돈이 필요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디 나라를 가더라도요, 그 나라에 돈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누구에게 교육을 받지 못했고, 돈은 어떻게 불려나가고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자본주의에 맞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면 되죠. 여러분들 스카이에 나오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돈 여러분들 사업해가지고, 내 사업해서 만들어 놓고 서울연대 고대 나온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쓰면 돼요. 여러분들 아래로. 제가 그러잖아요. 제 옆에 서울대 있잖아. 서울대 생물학과. 우리 사무실에.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내가, 아니, 어떤 애들은, 우리가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 공부가 싫었어. 나도 난 싫었어. 공부 좋아했어. 여러분들 공부가 즐거웠던 사람들 거의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인데, 나는 공부가 별로 안 좋아해서, 내가 교육자 집안이었지만 난 달리기를 좋아했어. 운동하는 거, 뛰어노는 거. 그래서 제가 그쪽 운동으로 간 거였죠, 학창시절에. 그래서 전국에서 1등을 6번 했습니다. 1등만. 내가 좋아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통도 참아냈다는 거예요. 막 근육병력 일어나고, 지나고, 새벽 2시, 3시에 잠 못 자고, 막 토하고, 머리 어지럽고, 운동하러 가면 막 긴장돼가지고 식은땀 흘릴 정도였는데, 얼마나 강도가 셌으면. 그러니까 전국 1등 한 거죠. 전 그게 지금 이 겸손을 좀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면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제 경험이잖아요. 그 극한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에서 1등을 해봤어요. 한 번도 아니고 6번을요. 이게 주식에 강한 체력이 있으니까, 육상했어요. 육상 단거리. 강한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정신이 나온 겁니다. 강한 체력과 정신이 있다면 이젠 철학만 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식을 잘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뭐 아시아에서도, 최소 아시아에서는 제가 제일 잘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국에 날고 긴다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여기서 마스터 해야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20대 때. 이게 제 경험이거든요. 부자들은요, 처음부터 부모가 10억 딱 던져주고, 자, 너 주식 투자 한번 해봐 해가지고 100억 만들고, 이 100억이 200억, 300억, 400억 만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결혼한 사람들은 사교육 끊고, 네 안녕하세요, 사교육하고 자동차만 안 사면 돼요. 그 다음에 명품백, 명품시계, 과소비, 이것만 딱 끊잖아요. 그럼 돼요. 그럼 된다니까. 내가 팩폭 뼈 때려버리잖아. 여러분, 벤츠, BMW, 아우디 이거 탄다고 해가지고 10년 전만큼 어깨에 뽕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최소한 포르쉐급부터 이제 가야 돼요. 포르쉐도 SUV 사면 안 돼. 누가 보더라도 스포츠카가 돼야 돼. 최소한.
그것도 현찰로 주고 사야 돼. 아니 M3, M5, AMG, 뭐 63 AM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먹혀요. 안 먹힌다니까? 근데 벤츠 BMW를 산다고? 그 미친 거 아닙니까? 난 전체 자산에 진짜 내가 진짜 관대해지면 내, 나는 모르겠어. 전체 자산에 5% 이내로 자동차 사야 된다고 봐. 장타? 뭐 야구 하십니까? 요즘 야구 재밌죠? 저는 기아입니다. 네. 하나 연패 끊었나? 모르겠네. 자, 그거예요. 아니, 장타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20년 보유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바로 그런 건데, 지금 내 수준에 그게 안 맞다면, 집도 마찬가지. 집 팔고 주식 사야 돼요. 그렇죠. 나이가 깡패예요. 지금은 나는 집을 왜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본주의는 달라요.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은요. 근데 사람들의 그 환상과 사람들의 그 쏠림이 이건 예전에 무조건 됐어. 부동산은 거짓말 하지 않았어. 그렇죠? 만약에 나는 집값이 올랐으면 좋은 사람이야. 나도 집이 있으니까. 저는 집값이 올라가면 저도 좋아요. 계속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난 좋지. 여러분들 나 잘 되면 싫어하잖아. 그냥 난 집 폭락했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그럼 나 안 되는 거잖아. 내 집값 만약에 막 가랑비 어쩌듯이 쫙 우하향 하면은 내 집값 막 계속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남 잘 되는 걸 대부분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들 골수 팬들은 안 그런다는 얘기고 당연히. 만약에 떨어지면요. 집은 폭락하진 않아요. 하지만 서서히 떨어집니다. 가랑비 어쩌듯이. 일본이 그랬죠. 강남 아파트가 이미 일본 도쿄 넘어섰습니다. 그 아크로 리버파크가요. 도쿄 중심지 그냥 넘어섰어요. 뉴욕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전체 자산에 부동산이 무조건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전체 자산의 국민들이 80에서 90%가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개인 부채가 그때 평균 월급이 25만 원이었거든요. 야, 저 새끼 어떻게 해봐라, 저 새끼. 25% 이렇게 25만 원. 네. 25만 원이에요.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1980년대 월급이 25만 원인데 그때 부채가 1조 5천억이었어요. 1조 5천억. 월급이 25만 원인데 그럼 그때 당시에 잠실 주공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 1980년대에 우리나라 월 평균 수입이 월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숨도 안 쉬면 300이잖아요, 1년에. 근데 이때 잠실 주공 있잖아요, 잠실 주공 아파트. 이게 700만 원이었거든요? 7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 3년만 이제 모으면, 물론 순수하게만 모으면 뭐 말도 안 되지만,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3년이면 잠실 주공 아파트를 샀어요. 자, 지금 잠실 주공 그쪽이나 잠실 리센트 얼마입니까? 자, 20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0억입니다. 그런데 저 지방 있잖아. 저기 뭐 남양주라든지 어디 뭐 파주라든지 뭐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똑같은 주공은 지금 5천만 원에도 거래가 안 돼요. 재건축이 안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주식하고 똑같아. 주식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2배, 3배, 5배, 10배, 30배, 100배, 200배가 나오는데, 안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이 100배 올라갈 동안 그 주식은 2배도 안 올라가요. 그냥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놨는데 삼성전자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게 가장 위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15개에서 20개 이상, 20개가 좀 넘어가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15개에서 20개 정도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설령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복리로 터져버려요.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분산 투자. 그때 1980년대에는 부채가 1조 5천억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가계 부채가 얼마입니까? 1600조예요. 그때는 대출을 하지 않고 집을 샀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모아가지고 뭐 사글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바로 이제 집 사고 바로 그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 집을 살려면 한 16년, 17년은 모아야지 서울에 뭐 한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뭘 17년도 안 될걸요? 통상 나는 한 20년은 모아야지, 보통 사람들이 20년 이상은 모아야지 서울에 무슨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다고 봐. 20년도 안 되지 사실. 과거에는 3년이면 됐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양극화, 자산 양극화, 그 다음 소득 양극화라고 합니다. 주식도 10년 지났어요. 자, 10년 지났습니다. NC소프트. 자, NC소프트 지금 들고 있는 사람 손 없죠? 저는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자, NC소프트 들고 있는 사람 손 없다니까. 나 이거 100만원 간다 그랬거든. VIP 방송에서. 오늘 종가 82만 2천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종목상담 되나요? 매주 금요일날 종목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복만님, 금요일날 봐요. 네, 딱 준비하셨다가 그 종목 웬만하면 팔지 마시고 들고 있다가 딱 들어오세요. 금요일날 급한 거 아니잖아요. 혹시 그 종목이 내일 망할 것 같으면 그냥 얘기하셔도 됩니다. 진짜 내일 그 종목이 뭐 망한다, 100% 망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거예요. NC소프트. 자, 지금 아무도 안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게임은 NC소프트를 빼고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 산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재밌게 보세요. 네, 제 방송이 재밌어야죠, 당연히. 재밌어야지. 사실 시청자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막 고리타분한 얘기 안 해요. 그냥 막 직설적으로 갑니다. 그냥 직진으로 가거든. 곡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 바로 그냥 꽂아버리거든, 직선으로. 바로 그건데, NC소프트를 단 100주만 가지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희망을 봤을 겁니다. 이때 NC소프트가 18만원, 15만원, 16만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5만원에만 샀었어도 15만원에 100주를 샀으면 얼마입니까? 10주에 150만원, 100주에 그렇죠, 1500만원어치를 여기서 사놨으면, 계속 모아놨으면, 자, 그럼 평균 단가가 20만원을 맞춰놨으면 오늘날 그렇게 찌든 인생은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때부터 2014년부터 2020년이 됐습니다. 자, 6년 됐습니다. 자, 앞으로 또 4년에서 6년 지나면요. 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박살날까요? 위로 갈까요?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더 올라가겠죠. 100만원의 시대가 오겠죠. 120만원의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140만원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180만원 시대도 올 수 있고요. 과거 롯데칠성과 롯데제과가 아모레퍼시픽과 200만원의 황제주로 등극했을 때 그때 NC소프트도 그 바턴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식은 먼저 사야 되고 누구보다도 주식은 늦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한 사람만이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이 먼저다. 20, 30대는 모를 수 있어요. 특히 20대들은 모를 수 있어요. 뭐 건강이 난 너무 건강한데 당연히 건강하지 너 20대인데 60대 뭐 어디 하나 아프면 바로 진짜 갈 수도 있거든. 건강하기만 하고 건강하다면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욱더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60대든 20대든 한 살이라도 젊고 한 달이라도 먼저 저를 알았다면 오늘 알았다면 주식은 사서 모아가는 거다. 무슨 주식을 살지 모르겠다. 생활 속에서 찾아도 된다. 저는 하루에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는 저는 항상 이 주식을 보거든요. 영업 보고서라든지 그 관련 자료를 찾아요. 어떤 CEO라든지 영업 보고서 다 읽고. 저는 하루 일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저 나름대로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만 그 우리 직장인 분들은 뭐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생활 속에서 이 제품이 많이 팔리거나 이러한 서비스라든지 어떤 서비스, 제품 뭐 이런 거 파는 업체들을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좋은지, 뭐가 잘 나가는지. 요즘 내가 이 제품 한번 사봤더니 좋다 이러다. 사람들이 좋대. 이어폰을 지금 20, 30대들은요 뭐 40대까지도 무선 이어폰 다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선 이어폰 여러분 다 보셨죠? 귀에다 다 꽂고 애플 뭐 에어팟 갤럭시 버즈라든지 LG에서도 이제 그거 나오더라고요. 신제품 또 나오고. 그럼 이 웨어러블 시장에 어떠한 업체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또 종목을 이거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ITM 반도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도 물론 있겠지만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입니까? 무엇을 만드는 회사죠? 스마트폰에 어떤 들어가는 웨어러블 소형 정보기술 제품의 배터리백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즉 2차 전지 보호 패키지를 어떤 베트남 회사에서 생산 공장,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해요.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모가가 25,000원짜리인데 벌써 68,800원입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짜리예요. 엄청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매출액 보세요. 2018년도 2282억, 2019년도 3977억, 올해 컨텐츠에서 5500억 이상 나오잖아요. 엄청난 추세예요, 이 추세는. ROE를 보면 ROE가 25가 나와요. 펀은 20배입니다.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를 볼 때 과거에는 무조건 저 PER, 저 PBR 이런 걸 봤다면, 자 이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고 내가 투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즉 퍼가 20배여도 이 회사가 그동안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렇죠, 올해 100억을 벌었는데 내년에 130억을 벌면 퍼가 20에서 17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즉 퍼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퍼는 내려가는데 회사의 수익은 좋아.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가 부양과, 즉 배당금을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주주예요. 우리는 그 회사에 어떤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업의 일부분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투자자예요. 그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차트가 어떻게 됐고 추세가 어떻게 됐고 뭐 짝꿍댕이 패턴, 쌍바닥, 뭐 삼중바닥, 이평선, 뭐 돌파매매, 하향매매, 뭐 거래량, 뭐 오실레이터, 뭐 오비보이, 스토캐스틱, 엘리엇 파동 이딴 말 하는 인간들은 제발 그 방송 그냥 걸러라.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을 먹는 거예요. 저를 믿고 우리 VIP 분들이 저를 믿고 이걸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분 거잖아요. 이건 마트님 거 보세요. 이런 거 이게 가치 투자의 결과예요. 이번 달 수익이 얼마예요? 저번 달 수익은 얼마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새로 상장된 회사 나름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겠죠. 이 회사는 뭘 만들고, 사업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고, CEO는 누구고, CEO는 어떠한 인물인지, 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얼마가 있고, 그런 걸 찾아내는 거야. 그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고. 근데 사람들은 퍼를 보고 뭐 PER, 퍼, ROE, ROA, 현금 흐름표, 뭐 재무제표, 뭐 주석 이 얘기해버리면은 나 패스, 나 모르겠다. 그러면 좋은 자산 운용사를 골라가지고 내 돈을 맡기든지, 아니면 좋은 어떤 방송하는 경험이 풍부한 좋은 주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든지 리딩을 해가지고, 그게 싫다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발굴해내가지고 그걸로 한다든지. 뭐가 정답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고 돈도 많고 시간이 많으면 저하고 뭐 같이 하겠습니까? 물론 제 주변인들은 돈 많아도 하더라고. 저랑 같이. 내 인건비가 싸잖아. 겸손 인건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식을 하실 때는 뭘 사야 돼요? 이거 사도 돼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내가 투자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주식 투자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지구가 동그란데, 지구가 동그래요. 그걸 자꾸 네모라고 하고 있는데, 지구가 동그랗거든? 근데 네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99%가 네모라고 그럽니다. 왜 네모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99%가 어떻게 해요? 주식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교수님, 저는 3개월 해가지고요. 3개월 장기 투자해서, 저 얼마 벌었어요. 3개월이 어떻게 장기 투자입니까? 3년도 단기예요. 그럼 막막하죠? 내가 언제 10년 기다리냐.
내가 언제 20년 기다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년 금방 갑니다. 자 봐, 5년 금방 갔지, 6년 금방 가죠, 3년 금방 가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산,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 모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빡세. 처음 1,000만원 모으는 것도 힘들고 2,000만원 모으는 거 힘들어요. 내 해봤으니까 5,000만원 모으는 거 힘들어. 네. 물망초님 별풍선 102개 감사합니다. 아, 물망초님 102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 아, 네, 알겠습니다. 생존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1억까지 모으는데, 내가 1억을 모으는데 한 7년이 걸렸다고 칩시다. 7년. 아, 대략적으로 한 7년이면 1억 모으잖아, 여러분들. 정상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열정을 좀 이렇게 있고. 그럼 1억을 딱 모았는데, 자, 1억이 이제 7년이 걸렸잖아. 그렇죠? 7년이 걸렸습니다. 자, 1억을 투자해가지고, 자, 2억 만드는데 얼마 걸립니까? 이거 1년 걸려요. 1년도 안 걸릴 때도 많습니다. 아, 첫 100% 달성. 아, 축하드립니다. 102% 아까 그거. 아, 네, 축하드립니다. 물망촌 여기 102개짜리 처음 보네. 아, 저런 것도 있었구나. 아프리카 TV가 일을 참 열심히 하네. 주식에 그거에 맞게끔 생존하라. 주식에 맞게끔 이런 걸 다 짰구나. 이래서 아프리카 TV가 회사가 괜찮아요. 뭐 물론 유튜브하고 뭐 이쪽에 좀 밀려서 그렇지. 아프리카 TV 경쟁력이 있어요. e스포츠 그쪽은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럼 1억에서 2억 만드는데 1년이야. 내가 1억 만드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그럼 다시 1억을 만들려면 7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1년밖에 안 걸리는 거야. 자, 그럼 2억에서 1억 버는 거 얼마 걸리겠어? 이거 6개월이라는 거거든. 6개월. 이게 바로 복리라는 거예요. 복리. 이걸 사람들이 많이 간과를 합니다. 한 3억 다음에 6억이고 6억 다음에 12억이잖아요. 그렇게 자산을 조금씩 이렇게 불려 나가는 거예요. 분산 투자해가지고. 내 통장에 1억 있는데 2억 있는데 내 주식 계좌에 1억, 2억, 3억 있고, 자 10억 있어. 자 10억 있다 이거야. 그 어떤 직장에서 중국 들고 살 수 있겠냐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어떤 직장에서요, 내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낮을 수가 없죠. 자 10억 다음에는 20억인데 나는 20억으로 가고 있는데, 자 나는 40억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은 밑으로 꼬라박고 있어. 사교육으로 돈질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벤츠 샀어. 3년 탔어. 마이너스 50% 감가 쳐 맞았어. 자 1억짜리 벤츠를 샀네. 3년 탔는데 5천만원 남아. 그래 50%라도 건졌어. 3년 타고. 그런데 사교육은 3년 동안 돈질하려 했는데 단돈 10원도 못 돌려받아. 학원에서 줘? 환불해주나? 아이고 우리 애가 전국 1등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다고 학원에서 아이고 잘했다 해가지고 1,000만원 줍니까? 그걸 미친 학원 없거든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이게 생각의 발상인데, 차는 감가가 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 물론 팔 때 아까워하지. 근데 타고 있을 때나 차 살 때는 그런 생각 안 해. 근데 주식을, 자동차를 5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나중에 팔 때 2천만 원 받고 팔잖아. 대부분은. 통상적으로. 근데 주식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2천만 원 되면은 사람들 미칠라 그래요. 주식은 하루하루 가격이 변해. 하루하루 가격이 변하고요.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더 큽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커요. 코로나도 나오고 미중 무역 전쟁 나오고 그러다가 또 대세상 쫙 이렇게 또 불타오르고. 이 변동성에 하루에 가격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집은 사놓고 10년 살았더니 집값 올랐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뭐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강남 뭐 이런 데는 최고 5년 사이에. 그럼 주식은 왜 10년을 못 들고 가느냐는 거죠.
바로 그 변동성 때문에 이 변동성을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5,000원 떨어졌습니다. 미칠라 그래요. 내가 10,000원에 주고 샀든 10,000원에 주고 샀어요. 이게 5,000원을 가든 8,000원을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어차피 10년 20년 뒤에 보면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 있는데 10년 20년 딱 이렇게 차트를 보면 10년 20년 30년 이 지나간 차트 딱 보잖아요. 하나의 점이에요. 점. 코로나도 하나의 점이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도 그냥 점으로 남습니다. 하나의 과정. 그걸로 남는다는 거죠. 세상은 끝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번 위기는 다르다. 자, 제2의 팬데믹이 올 것이다. 지금 또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또 기어 나오더라고. 경제학자라는 놈들이. 원래 경제학자 반대로 하면 돈 벌잖아. 7, 8, 9월 달에 폭락 온대. 이번에 코로나 맞추지도 못했으면서. 야, 저번은 맞췄나? 미중 무역전쟁? 그럼 그리스 금융위기는 맞췄어?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맞췄어? 뭐 2000년도 IT 버블 맞췄어? 2002년도 카드 대란 사건 맞췄어? 야 9.11 비행기 날라오는 거 그 꼬라박는 거 그거 맞췄냐 니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걸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열광합니다. 한 5번 폭락한다고 얘기해. 그 중에 딱 한 번 맞춰. 그럼 엄청나게 작년에 폭락했다고 막 작년에 막 폭락한다고 뭔다 뭐 나온다고 했을 때 폭락 안 할 때 사람들은 잊었어. 근데 이제 올해 들어오니까 또 다시 폭락한다고 그래. 사람들은 작년에 저놈이 틀린다는 것을 몰라. 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평상시에는 엄청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돈에 관련된 것은 시야가 짧아지고 생각이 짧아지고 생각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어떤 뭐 아프리카 TV 마찬가지지만 저도 유튜브 영상 올리잖아요. 이렇게 풀 영상 그냥 올립니다. 편집 없이 거의. 이 사람은 올라간대. 이 사람은 또 떨어져. 이 사람 또 올라간대. 이 사람은 떨어진다 그러고 누구는 현금 보유하라 그러고 누구는 주식 계속 사야 된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렇잖아 여러분들. 아니, 겸손히 기준을 줬잖아요. 기준을. 저 사람이 진짜 부자였는지. 저 사람이 부자인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저 사람이 말을 바꿨는지 바꾸지 않았는지 지난 5년, 7년, 8년, 9년 그 자료를 다 찾아보세요. 꾸준하게 자기 의견을 일치하게 이렇게 갖는지. 그리고 주식 철학, 긍정적인 사고방식, 즉 장기 투자자인지. 마켓 타이밍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하지 않는 그런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제 기준점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우리 시청자들은 어디 가서 당할 일이 없어요. 경선님 이 방송 뭐예요? 막 링크 걸어줘 나한테 막 카톡 막 하고 거기 가 이 새끼야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봤으면 한 명 딱 찍어가지고 쭉 가봐.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한 명 딱 골랐으면 그대로 쭉 가세요. 여기 막 야 증권사 차장 부장 걔네들 모른다니까. 내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몰라요. 그런 사람들 몰라. 월급 받은 애들이 뭘 알겠어. 근데 경선님 뭐 어디 증권사 차장이요 뭐 어디 뭐 증권 뭐 삼성증권 뭐 어디 NH투자증권 제가 뭐 어디 지점. 근데 그 사람들 왜 부자 안 됐지?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부자가 얘기하는 것을 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자꾸 가난하거나
어중이 떠중이들 말만 들으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야. 여기 휘둘리고 저기들 아이고 고객님 여기 펀드가 올랐으니까 여기 펀드 갈아타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은행 창구에 갔는데 직원이 뭐 펀드 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사인하고 있고 뭐 가입하고 있고 아 어디 뭐 원유가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ETN 이게 이렇게 되고요. 뭐 ELS는 이런 상품이에요. 앞으로 뭐 이런 거 하면은 돼요. 은행 직원 따위가. 그럼 또 호그 잡혀가지고 거기서 사인하는 거지. 아이고 누구님 아이고 암 암보험 하나 들으셔야죠. 뭐 애기보험 하나 들으셔야죠. 또 호구처럼 또 사인해. 겁나게 또 막 한 달에 막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 그런 거 막 사인해. 아, 네, 인공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금융 문맹이에요. 야, 암이 자 보장이 3천만원이야. 평균적으로 3천만원이거든. 많이 줘야지 5천만원이고 암 걸려 뒤져야지 1억 나와. 막말로.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야. 자 이거 20년 납부 80세 만기야. 답 나왔죠. 20년 뒤에 지금의 3천만원과 20년 30년 뒤에 3천만원 같이 한번 환산해보세요. 여기 성인이라면 다 아시겠죠? 20년 전에 짜장면 값 얼마였습니까? 자 30년 전 짜장면 값 얼마였어요? 초코파이 얼마였어? 몇 배 올랐습니까 지금? 뭐 10배 20배 올랐잖아.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가족사에서 가족 중에 뭐 암 걸려가지고 막 죽은 사람이 있다. 직계 가족 중에. 그러면 보험 들어야지. 하루 뭐 한 달에 12만원짜리 뭐 15만원짜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약 넣고. 그런데 부자들은 안 들거든. 보험 하나도 없어요. 저도 보험 없거든요. 보험을 왜 들어? 암 걸리면 그냥 3천만원 내면 되는데 5천만원 내면 돼. 주식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뭐 하면 되지. 뭐 별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너무 저축성 보험, 너무 그런 보험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무슨 종신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내 가족들 주식을 더 사주는 게 좋지. 하다못해 삼성전자를 더 사주는 게 좋죠. 경선이 삼성전자 망하면 어떡해 해요? 아, 당신 인생이 망하는 게 더 빨라. 삼성전자 망하는 게. 참 쓸데없는 걱정하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라고. 삼성전자도 사고 네이버도 사고 카카오도 사고 뭐 NC를 사든 말든 뭘 사든 이렇게 해가지고 15, 20개 딱 박아놓고 딱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식을 계속 사. 파밍하라고. 쭈쭈 여기 파밍님 있잖아.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야.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왜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부자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돼요. 아니 세상에나 제 방송을 1년, 2년, 3년 동안 봤는데 어떻게 부자가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치관 바뀌었잖아. 우리 인공님도 최근에 가치관 좀 바뀌었죠? 바뀌었습니까? 인공님? 내가 볼 때 인공님은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걸? 내년 이맘때쯤이나 도쿄올림픽 끝날 때쯤 가치관이 다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주변인들과 대화가 안 통할 겁니다. 완전 바뀌었죠. 그렇죠. 저는 희망을 본 거죠. 우리 시청자들도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하구나. 야, 가치 투자가 이렇게 오는 거구나. 야, 가치 투자에 이게 힘이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정신이 정말 이런 게 나오는 거구나. 이번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 안 통하죠. 이게 나오는 거구나. 이게 가치 투자의 결과다. 견선이 한 달에 수익률이 얼마예요? 뭐 세 달은요? 1년은요?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2015년 1월부터 오늘날까지 했다면 최소한 원금의 7배는 찍었습니다. 최소. 보통 사람들 15배 찍었어요. 네이버 카페에 우리들 휴브레인 영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랩 들어갔죠? 우리들 휴브레인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카페 겸손투자클럽 카페 딱 들어가 보셔가지고 우리들 휴브레인 그 영상 딱 봐. 거기서 467% 수익 터졌죠. VIP 방송인데 그거 팔고 어떻게 했어 겸손이. 여러분들 그 금액 그대로 안랩으로 다 박으라 그랬어. 안랩 어떻게 됐어? 150%까지 올라갔잖아. 그럼 467% 먹고 4.6배 먹고 그 금액 그대로 100%가 넘어갔는데 계산되죠. 1000만원이 1억 넘어가겠죠. 그게 사이클 복례입니다. 하다 보면 그게 터진다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해야 된다. 주식은 밥 먹듯이 꾸준하게, 그리고 꾸준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반드시 필요하죠. 부자는 어제보다 오늘 부자가 되는 거고요. 오늘보다 내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라는 게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막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30년 동안 자라는 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뒤돌아봤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봤는데 갑자기 나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있죠. 여러분들 자산도 내가 처음에 1년차, 2년차 할 때, 1, 2, 3년차 할 때는 투자 금액이 한 1000만원대였는데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전후에서 움직였는데 내가 4년, 5년 이렇게 하니까 계속 겸손 말대로 모아가니까 주식을 한 달에 100만원 이상씩 모아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지금 투자 금액이 그로부터 5년 딱 됐어. 어떻게 돼요? 투자 금액이 막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 한번 뒤집어 버리면 자본가의 길로 가는 거죠. 코로나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난 기회다.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 내가 단톡방 했다가도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 이건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차 팔고 살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냥 막말로 집 팔고 살 때다. 내가 VIP 회원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뭐란 문자 보냈는지 다 알아. 다 증거 자료고 있으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드디어 왔다. 내 지인들한테 그랬어. 막 지인한테, 어떤 친구한테는 야, 차라리 잘 됐다. 너한테는 잘 됐다. 폭락 맞았지. 투자금 어차피 좀 적었거든. 잘 됐다. 지금이 기회다. 그냥 내 친구 막 차 팔고 주식 사고 했다니까. 야, 차라리 잘 됐다. 이러고 생각해봐. 내가 3억을 만들고 폭락한 것보다 1억을 만들고 폭락하는 것보다 지금 10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대에서 폭락을 맞은 게 나아. 나중에 5억, 10억 찍었을 때 폭락 맞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폭락을 맞을 것 같으면 빨리 맞아버리는 게 낫다. 물론 나 같은 사람들은 뭐 여기 뭐 슈퍼 개미들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뭐 슈퍼 개미는 아닌데 수십억, 수백억, 막 수백억의 자산가들, 1000억, 3000억, 5000억 막 이런 자산가들 있잖아요. 드러내지 않는 자산가들. 이 사람들은 폭락 맞아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기다리면 다 회복하니까 알거든. 물론 1000만원이 큰 돈이지만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해집니다. 이게 진짜 말이 맞아요. 야, 5년만 거지처럼 지내세요. 거지처럼 아끼고 진짜 부자처럼 주식을 모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5년 고생하고 앞으로 50년의 인생이 편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잘 들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주식을 정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VIP 문의도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24시간 열려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신 분들 꼭 부자 되시고요. 네, 손절치지 말고 네, 주식 뭐 하나 딱 제대로 잡아가지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어마어마했죠. 오늘 바이오주들 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와, 뭐 힘스 반도체까지 뭐
네, 뭐 올리패스, 신데카, 바이오, 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타바이오, 에클론, 티움바이오, 올릭스, HLB까지. 메디톡스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해석했으면 메디톡스가 오늘 3% 장중에 3% 떨어지다가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22%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어떤 선수들이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런 거 먹죠. 이런 거는. 근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안 좋은 거는 배우지 마라. 메디톡스요? 메디톡스 제약은 없는데 메디톡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들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 주식은 안 오른다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주식을 산 게 좋은 회사라면 기다리면 올라와요. 여러분들이 산 게 좋은 회사라면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면 그럼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사이클상 아직 남들보다 다른 종목 다른 게 항상 커 보이잖아요. 근데 하실 수 있어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이름도 헷갈릴 정도라면 그 회사는 공부를 잘못된 좀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나 어떻게 자기 종목을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이오 종목이 좀 이름이 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소중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메디톡스인지 메디포럼 제약인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8707님께서는요.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 실패를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회사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영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샀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들고 가고 확신이 없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부광약품이죠. 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막 급등 랠리가 나오잖아요. 계속 급등이 막 확산이 되면서 같이 올라가지고 코로나19 치료제 결국 이슈로 가는 건데 부광약품. 저는 부광약품을 개인적으로 제가 어저께 얘기했나요? 엊그저께 제가 제 아는 선배한테도 아는 형님 그러니까 형님한테도 여기서 추천했었던 사람이거든요. 5,000원대 추천해준 사람인데 내가 이거 10년 들고 가라 그랬더니 10년 이상. 네, 10년 이상. 그냥 본인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여기서 샀냐? 여기서 샀냐? 여기서 샀냐? 여기서 샀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내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건데. 당장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겁나는 거지. 이제 꼭지 쳤을까? 아니면 더 갈까?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종목을 잘 볼 것 같으니까 물어보시는 건데 부광약품 저는 잘 알아요. 이 기업을 2012년도에 내가 이거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 종목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보다도 잘 알죠.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짜리예요. 자, 이 종목이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재물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어떤 부채를 보면 차입금이 늘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차입금이 늘어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모른다면 주식을 안 해야죠. 공부를 더 해야죠.
차입금이 뭔지도 모르고 단기 차입금이 뭐고 장기 차입금이 뭐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산업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어떤 헬스케어 쪽은 저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까 끝나지 않을까? 과연 이게 고평가일까? 아니면 앞으로 펀더멘탈로 더 갈 수 있을까?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알아요. 이거 저는. 근데 10년 20년을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2030년 이상까지 보세요 그러면은 미친놈이라 그러죠.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2030년을 봤어. 2040년을 봤단 말이야. 10만원을 봤다 이거야. 근데 2025년에 10만원을 가네? 그럼 그때 파는 거예요. 내 목표 가격이 10만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 이런 데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데서 선취매야 해가지고 진득하게 기다릴 줄 있어야 돼요. 종목 상담 말고 아까 종목 상담 매주 금요일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질문은 이제 종목 대부분 종목인데 종목 질문 말고는 사실 없죠. 이게 금융 문맹이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낮은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종목을 물어봐. 방송하는 인간들도 막 종목 하면은 종목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떠한 투자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인데 막 종목 뭐냐 삼성전자 앞으로 10만원 20만원 가 여러분들 10만원 20만원까지 30만원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금융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 방송에서 막 사고 팔고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되고 다음 주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100% 파산 당한다. 100% 파산이에요. 이건 자연을 거스르는 거거든. 1년 뒤에 날씨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년 뒤에 날씨 맞춰봐. 아무도 모르지. 코로나 이 세상에서 맞출 수 있는 사람 맞춘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어떤 교수든 누구든 나라 정보 누구든 간에 그걸 알아가지고 자 미리 마스크를 선으로 찍었다면 막 1000억 장을 찍었다면 상소호흡기도 계속 만들었다면 응압병동차를 계속 만들었다면 이런 사태는 전 세계에서 뭐 그냥 하루 만에 끝났지. 본인이 노력해야지 왜 제가 브리핑합니까? 그거를 아니 본인이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신 욕심이야 그게.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나는 그래. 여러분들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 당신 나 오늘 처음 봤잖아. 나도 처음 보고 또 오자마자 야 너 브리핑 해봐. 나 받은 것도 없어.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너 브리핑 부강약품 브리핑 해봐. 자 어떻게 될 건데? 네 생각은 뭔데? 자 나도 당신 생각은 뭔데? 자 당신 생각은 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자 이거 10만원 갑니다. 10만원 가긴 가거든? 10만원을 가. 내가 여기서 추천할 때 이거 20배 30배 100배도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 10만원을 가긴 가는데 만원 갔다가 10만원 갈지 25,000원까지 찍고 10만원 갈지 아니 여기서 3만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한 7년 8년 10년간 옆으로 횡보 빼버릴지 그리고 나서 15년 차에 올라갈지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걸 기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를 빨리 고쳐야 돼요. 아 부자 되고 싶다면서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을
내가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겸손히 종목 상담 해주잖아요. 매주 금요일날 종목 물어보면 매주 금요일날 합니다. 매주 금요일 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합니다. 부강약품 잘 아시니까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해줘요. 이거는 개기는 거지. 됐고 이 새끼야 해봐. 저는 그렇게 들려요. 밥상 다 차려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떠먹여줘. 우리 VIP 회원들 한 달에 600만원 내고요. VIP 방송에서 야 이 개새끼야 그런 말 들으면서 해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내가 요즘에는 좀 관대해져가지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유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VIP 회원들 있죠. 돈 내고 들어오신 분들. 한 달에 66만원, 세 달에 180만원, 1년에 600만원 내고 들어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니까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그냥 견손님이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저는 제 본업에 신경 쓸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매주 목요일날 VIP 방송 듣잖아요. 아주 쌍욕 얻어먹고 해요. 올해 초에 개시 쌍욕 얻어먹잖아. 4월달에도 겁나 내가 욕했는데. 살벌한 곳이에요. 왜? 부자 되고 싶다면서. 근데 헛짓거리 하거든. 자꾸 사고 팔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견선이 어디 증권사 차장이요, 부장이요, 대리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야 이 개새끼야 그쪽으로 가. 내가 그러거든. 어디 뭐 김머시기 교수가 폭락 나온대요. 아 그래요? 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거든. 그리고 거지 되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올라간다니까요. 코스피 3천, 4천, 5천 가요. 내 자신이 못 기다릴 뿐이지. 20년 전에 주식을 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2000년도에 주식을 사놨어요. 쭉 올라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이것도 맞아보고요. 쭉 올라가가지고 그리스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맞고요. 쭉 올라가가지고 미중 무역전쟁 받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500포인트에서 산 사람이 지금 2195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자,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워렌 버핏은 걱정이 없어. 손절 쳤더라도. 우리가 자 2000포인트에서 샀다 이거야. 자,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00포인트에서 샀다 이거야. 500포인트에서 지금 2600까지 갔으니까 5525잖아요. 5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2000포인트에서 5배는 얼마야? 코스피 10,000포인트 갔다는 거야. 10,000포인트. 여러분 코스피 앞으로 20년 뒤에 10,000포인트를 갔어요. 자, 10,000포인트 갔어. 10,000포인트가 5,000포인트로 떨어졌어. 개 급락 맞았어. 완전 개 폭락. 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어. 뭐 중국이 분열이 되든 미국이 분열이 되든 유럽이 분열이 되든 막 북한에서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막 남한에 막 이렇게 막 쏟아져오고 막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일본이 막 가라앉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도 안 되고 막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터졌어. 이번 위기는 또 다르다. 10,000포인트 가는데 코스피 5,000포인트로 떨어졌네. 우리들은 뭐야? 허허허허허허 웃고 있는 거지. 이게 좀 이해되셨습니까? 15,000포인트 갔어요. 우리는 2,000포인트 샀는데 15,000 갔네. 근데 그게 7,000으로 떨어졌어요. 초급락 맞아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2,000포인트 샀는데 7,000포인트든 8,000포인트든 15,000이든 의미가 없잖아. 오히려 더 살 수 있어야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배당 받으면서. 아, 또 떨거지들, 또 개돼지들 또 이거 흉내 내는구나. 그러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베테랑들은, 제가 주식을 19년 차거든요. 베테랑들이잖아요. 베테랑들. 진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단순히 경력이 20년, 30년만 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주식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 있죠. 지금 불안할까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물론 산업이 빨리 바뀌고 사이클이 빨라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가치 투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치주가 있고 성장주가 뭐 따로 있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결국 똑같아요.
세상에 주식을 살 때 어떤 사람이 가치 없는 주식을 사겠습니까?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오늘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가 있는 거, 오늘의 가치보다 내년이 있는 거, 올해보다 내년, 올해보다 3년 뒤가 더 좋아질 만한 회사, 올해보다 5년 뒤, 10년 뒤, 이런 회사들, 좋아지는 회사들.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도 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잡을 수 있는 용자 없거든요, 대부분은. 이거 계속 올라가요. 이거 폭락 나오면 좋지. 우리 못 산 시청자들이 살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 다 샀죠. 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들고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나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들고 있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 겸손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진짜 입이 닳도록, 목이 외치도록. 거 보세요. 많이 들고 있잖아. 이게 학습 효과야. 이게 금융 교육 효과고. 저분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바로 샀겠어? 아니야. 내 방송을 1년간, 2년간, 3년간, 4년간, 5년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익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 뭐 이재용 구속이 뭐 그런 거 뭐 한두 번 나옵니까? 그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구속 당하면 어때? 밑에 똑똑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20년간의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습니다. 안 늦었어요. 안 늦었습니다. 늦을 때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50대 60대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야 10년 전에 삼성전자 샀었어야 돼. 야 20년 전에 삼성전자 샀었어야 돼. 야 10년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샀었어야 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10년, 20년 이상을, 뭐 30년 이상까지도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고, 물론 언젠가는 팔아야 되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하는 것은, 나는 딱 두 가지 일단 바래. 오늘 방송에서 첫 번째, 사교육 하지 않기. 사교육 끊고 그걸로 주식 사기. 두 번째, 차 팔고 주식 사기. 이거 두 개만 딱 해결이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은 안 나올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상담은 매주 금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봐봐.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은 VIP 방송 있고 공개 방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알람 뜨니까 들어오세요. VIP 회원분들은 이렇게 또 내일 있으니까 그 8시 반에 또 시간 맞춰서 오시고요. 자, 내일하고 자 모레 해요. 모레. 그러니까 모레 이틀만 있으면 제가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못할 때는 제가 그냥 주일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그 다음 주 하든지 해요. 근데 일주일 있다고, 2주 있다고 그 회사가 어디 안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어디 막 문 닫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게 불안할 것 같으면 그 회사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 그거예요. 존리 대표님과 저하고도 결국 철학은 비슷해요. 결국.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주식의 철학과 어떠한 사이클을 가지고 보고 있고, 이것만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것은, 장기 투자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내가 예전에, 저는 스파크 타고 다니거든요. 스파크 타고 다니다가 진짜 고속도로에서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뒤에 스파크를 좀 안 타려고 했는데, 부딪히는 않았어요. 충돌 사고는 없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1차선에 고속도로 그 야밤에 1차선에서
라이트 다 꺼뒀고 차를 주차해놨어. 내가 깜짝 놀랐어 진짜. 내 앞차가 하필 SUV라서 앞에가 보이지 않는 SUV가 확 틀더라고. 나도 시속 100으로 가고, 시속이 100이었습니다 100km.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세게 달리면 안돼. 100km라서 망정이지. 100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껌을 붙이고 따고. 나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악질해. 제가 운전을 잘하는데 진짜 잘해요 제가. 자, 서킷 가면 겁나 잘해네. 딱 하는데 스파크는 그게 안 돼. 그래 브레이크 밟으면서 딱 했는데 그 내 백미러와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와 그놈 거하고 진짜 한 1cm 정도로 쫙 칼 진짜 제대로 칼치기. 지금도 그래요. 그 차가 왜 1차선에 있었는지. 거의 승합차던데. 소렌토인가? 저도 돈 열심히 벌어서 뭐 그랜저를 사든 뭐 볼보를 사든 뭐 안전한 거 타고 다니겠습니다. 스파크도 안전해요. 나도 스파크 타고 다니는데 당신들이 왜 그걸 타고 다니는 거야? 물론 내가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너도 타지 마. 그런 개념은 꼰대지. 잘못된 거지. 그런데 저조차도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차 사는 거 아까워요. 이제는 취등록세 내고 감가 쳐맞고. 이거는 100억 있어도 아까워. 진짜야. 내 주변 사람들도 막 500억, 600억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백억 있는 사람들. 순수 금액이. 페라리 안 타요. 왜? 돈 아깝다고. 안 탑니다. 맞아요. 스텔스 차량.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인데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왜 혹시나 차를 바꾸려고 하거나 차를 신차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차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서웅이라는 종목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올라갑니다. 이거 코로나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사실 뭐 마이너스 50% 갔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지만 이거 딱 이렇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자자가 돼야 된다. 10년이 지났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메가스터디 교육도 제가 여기서 추천하는 것도 이것도 거의 뭐 여러분들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겸손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모아가라고 그랬죠. 계속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좀 바보가 많잖아요. 세상에 바보가 많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돈 벌기 진짜 쉽거든요. 그냥 돈 그냥 벌어요. 너무 쉬워요. 돈 버는 게. 막말로 바보들 많잖아. 학원 보내고 사교육 끊고 학원 안 보내고 주식 사야 되는데 이게 옆집 엄마가 어떤 학원 보내면 바로 전염되잖아. 전염병 옮아가지고 우리 애도 바로 이쪽 학원으로 보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경쟁 심리가 막 붙어있고. 그 자식이 만약에 대학을 못 가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루저로 가고. 설령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와서 취업을 했어. 한 달 300 받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막 사교육에 2억, 3억, 4억 막 이렇게 꽂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받아봐 자식이. 그 삼성에서 날고 긴 애들 다 모아놨는데 삼성 입사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개발하는 거거든. 중국어 하지 못하면 바로 그냥 쳐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 뽑죠. 고동진처럼. 10,000명 중에 딱 한 명 뽑아가지고 자 고동진 자 연봉 30억 받지. 니들 이거 받지. 니들도 열심히 하면 연봉 30억 40억 받을 수 있어. 성과 상여금 막 10억 받을 수 있어. 받지? 부럽지? 열심히 해. 겁나 굴려. 그 중에 또 한 명, 2명 뽑거든. 나머지 9,999명은 그냥 나가리. 야 명퇴해. 너님 나가세요. 그런다니까. 뭐 어떤 기업은 옛날에 이라크 보냈어요. 너 이라크 가. 5년 동안 있어.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라크 5년 출장 보내는 거야.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이라크에? 내가 어떤 회사라고, 여기 상장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나왔대. 그만했대. 정말 처절하다. 지금은 돈의 노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의 노예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빡시게 모아야 돼요. 빡세게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사야 됩니다. 20대, 30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대에 돈이 없으면 그때는 진짜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기분이 나빴다면 제가 죄송하죠. 기분이 나빴다면. 저는 기분 나쁘라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시청자들, 오늘 처음 왔든 1년간 왔든 5년 넘었든 똑같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않고. 미줍줍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미주님 100개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이 주식을, 이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다. 나는 이 기업과 함께 하겠다. 나는 이 기업에 시간을 주겠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이상 이런 시간을 나는 주겠다. 라는 마인드, 이런 투자자의 자세 꼭 갖춰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도박하는 거예요.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보셨습니까? 하면 할수록 승률은 떨어지죠. 바카라는 딜러가 2.34% 먹고 시작합니다. 바카라는 그래요. 그 세계 룰이 강원랜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룰을 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바카라 해보신 분들은 알아. 강원랜드 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요, 카지노에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5년간, 10년간, 20년간 페인당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불법 토토, 도박하는 사람들이 주식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도박으로 해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합니다. 작은 거에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 둔감해져야 됩니다. 말만 아니라 행동, 액션, 당장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나는 주식을 사겠다. 물론 장은 안 열렸지만 오늘부터 나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겠다. 손발이 따라가야 돼요.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길어지는데요. 뭐 길어지니까 좋죠. 옷은 어떻게 입는 거라 그랬죠? 명품을 사서 에르메스 옷을 사고 어떤 구찌 옷을 사고 샤넬 백을 하고 에르메스 백을 하고 좋은 시계를 차고 뭐 롤렉스라든지 뭐 어떤 뭐 더 위인 뭐 오데마 피게 뭐 파테필립이라든지 이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옷은요 빨아서 깨끗하게 입는 게 그게 옷입니다. 60대에는 그때 꾸미세요. 그때도 자동차는요 원하는 거 타세요. 페라리를 타든 벤틀리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마음대로 하세요. 아파트 30억짜리를 살든 60억짜리를 살든 100억짜리를 살든 그때 알아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여행도 미국을 가든 독일을 가든 영국 프랑스를 가든 그때 마음대로 다니세요. 지금은 그때를 위해서 잠시 미루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경상남도 양산에서 그 번개 모임이 있어요. 번개 모임. 그래서 혹시나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삼겹살하고 이제 비도 오니까 삼겹살 목살 제가 파밍님하고 여정님한테 얘기했는데 여정님하고 파밍님은 오실 거예요. 아무도 이제 그 안 오시면 저희 셋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혹시 오실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뭐 카톡 이렇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투하시고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VIP 방송이 있고 끝나면 바로 공개 방송 하고요. 끝나면 밤 11시 반에 정도 12시 사이에 VIP 방송 녹화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도 걱정하지 마시고 당분간 이 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폭락에서 잡으신 분들 이 시장을 즐겨라. 여러분들은 인생 역전 상위 1%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